안녕하세요. 닥치고 독서TV의 김경태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벌써 세 번째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뵙게 됐습니다. 5월에 처음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참 시간 빠릅니다. 오늘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화요일 방송이기 때문에 자기계발 컨텐츠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저는 올해로 자기계발을 시작한 지 13년째입니다. 숫자로 세어보니까 13년인데 이 특정한 순간을 딱 집어가지고 그때부터 나는 자기계발을 시작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13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기계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무작정 일정량의 책을 일정 기간 동안 읽어내겠다라고 목표를 정하고 그걸 시작한 계기가 된 영화가 있습니다.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들 아시죠? 모건 프리맨 나오는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본 그날을 자기계발을 시작한 날로 제가 그냥 정했습니다. 그로부터 13년이 바로 지금입니다. 이렇듯 10년을 훌쩍 넘게 자기계발을 했습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꾸준하게 무언가를 지속할 줄은 몰랐어요. 매일매일이라고 하는 이 힘이 엄청나다는 것을 비로소 실감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만약 그때 제게 위기가 찾아오지 않았다면 20대 때처럼 대책 없이 하루를 그냥 즐기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제 모습하고는 또 다른 모습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죠. 네, 사실 상상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자기 발견이라고 해서 제 자신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보는 글을 쓰게 되면서 생각을 한 건데 어쩌면 저는 어떤 경로로 갔더라도 아마 지금처럼 이렇게 자기 개발을 하고 있는 이 길로 들어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약간의 확신이 들어요. 마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 몸 안에 있는 DNA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너는 이렇게 가기로 되어 있다, 설계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약간 운명론 같은 생각이 최근엔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이 13년 동안의 자기계발이 저에게는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매일이라고 말씀드렸지만 항상 매일이지는 못했습니다. 매일이기를 원했던 거고 매일매일 자기계발 하기를 꿈꿨던 거죠. 그러다 보니 띄엄띄엄 했던 것이 점점 촘촘해졌고 이제는 거의 매일이 되고 있습니다. 기록을 시작하면서 하루라는 이 시간에 굉장히 제가 집착을 했던 것 같아요. 하루는 길지만 일주일은 되게 짧고 한 달은 일주일보다 더 짧지 않습니까? 1년은 지나고 보면 한순간이죠. 자기 개발을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처음에 자기 개발을 시작할 때 그 강인했던 의지는 약간의 기간이 지나면 퇴색되기 마련입니다. 마치 학창시절에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을 보면 제일 첫 챕터가 집합인데 고등학교 3학년 중반쯤 돼서 그 정석책을 다시 보면 집합만 새까맣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매번 계속 시작만 되풀이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걸 지울 수가 없었어요. 아마 한 4년, 5년 될 때까지 계속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듯 스마트폰에 알람을 맞췄고요. 폰 알람이 울리면 저는 독서를 시작했고 글쓰기를 시작했었습니다. 스마트폰 알람은 마치 너 아직 숙제 안 했는데 빨리 숙제하고 자 이런 느낌이었어요. 잊어버린 숙제를 상기시켜주는 그 스마트폰 알람만큼 좋은 것은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를 일깨우는 일이었을 뿐이죠. 실제로 저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바로 어떻게 하면 꾸준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했었고 결국 제가 찾은 답은 3가지 행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3가지를 자기계발의 3대 비타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그 3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서점에 가서 책을 뒤적여 보는 겁니다. 책을 읽는 것은 자기계발의 시작임은 말하면 입 아프죠. 독서는 자기계발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외국어를 공부를 하든 프로그램 언어를 공부를 하든 어떤 것을 자기가 학습을 하겠다고 하면 항상 옆에는 책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요즘에는 유튜브로 강연을 많이 보긴 하는데 결국은 체계화된 공부를 하려면 참고서는 필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책을 구매하실 때 어떤 패턴으로 구매하세요? 영어 공부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보통 이런 패턴 아닐까요? 1번, 네이버나 다음 유튜브를 통해서 영어 공부 관련해서 검색을 열심히 합니다. 2번, 후기를 열심히 읽어보죠. 그리고 마음에 드는 방법을 선택하고 그들이 알려준 책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을 활용해서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서 그 책을 구매하는 거죠. 그리고 배송이 올 때까지 잊고 지내다가 배송이 오면 포장을 뜯죠. 배송을 기다리고 포장을 뜯는 것은 즐거움이죠. 그리고 뜯고 나서 그 책을 보고 난 다음에 방치합니다. 뒤가 없어요. 맞지 않나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았습니다. 가끔 서점에 가긴 했었는데 서점에 책값이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터넷으로 책을 계속 구매를 했어요. 마음에 드는 책이 있을 때 바로 사지 않고 그거를 기록해 놓았다가 아니면 기억해 놓았다가 집에 와서 휴대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구매를 했었죠. 근데 이거 잘못된 방법이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책은 보일 때 사야 됩니다. 이렇게 구매를 하고 나서 멈춰버리는 프로세스를 끊기 위해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오프라인에서 책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오프라인 서점의 좋은 점은 바로 현재의 트렌드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점의 매대에 놓여있는 책들을 보다 보면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심사가 보여요. 지난 주말에 들렀던 서점에서 본 매대에서는 알베르 카뮈의 페스트가 있었거든요.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그 책이 지금 가판대에 올라와 있는 거죠. 이처럼 서점을 둘러보면 현재의 관심사를 느낄 수 있고 새로 나온 책들 그리고 스테디셀러들을 보면서 독서에 대해서 자극을 받게 됩니다. 이 많은 책들을 읽지 않으면 제가 막 뒤처진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자기 개발의 끈이 느슨해질 때쯤 되면 서점에 갑니다. 물론 도서관도 괜찮습니다. 서점에 들러서 유명 작가들의 책을 이렇게 뒤적이다 보면은 나도 그들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목과 목차가 끌리는 책을 몇 권 집어오죠. 사온 책을 읽으면서 다시 자기 개발의 끈을 팽팽하게 조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자기 개발을 결심했거나 혹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느슨해졌다고 생각하면 잠시 오프라인 서점에 들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책을 고르는 사람, 그리고 책을 구입하는 사람, 그리고 책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분명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꼭 읽고 싶은 책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구입해 오시기 바랍니다. 할인을 받겠다고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면 배송되는 그 시간 동안 의욕이 식습니다. 여러분은 돈보다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자기 개발의 두 번째 비타민은요, 바로 저 자신에게 선물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 개발서를 몇 권 읽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컨텐츠인데 작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자기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하나씩 하는 거죠. 지름을 위한 인내는 효율 만점입니다. 원하던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행동하며 흘린 땀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단, 지갑이 홀쭉해지는 것은 책임 못 지겠습니다. 저는 저에게 굉장히 가혹한 편이긴 한데 지름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관대합니다. 다들 그러시겠지만 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얼마 전 운동을 제 자기계발의 과제로 넣기 위해서 달리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의 달리기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죠. 저 역시 비록 저질 체력이지만 하루키처럼 제 두 다리로 바닥을 딛고 뛰면서 땀을 흘리고 싶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헬스장의 트레드밀에서는 10분, 20분 뛰는 것도 힘이 들었고 도저히 재미가 없어서 뛸 수가 없었습니다. 2달 전쯤에 후배랑 달리기에 관해서 얘기를 하다가 런데이라고 하는 어플을 소개받았습니다. 8주 동안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 8주를 완성하면 30분 동안 쉬지 않고 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시작을 했고요. 지난주에 8주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30분 동안 안 쉬고 뛸 수 있는 체력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제 조금 달리기가 즐거워졌는데요.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게 아니라 달리기를 시작할 때 러닝복을 사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영도 했다가 포기했고 골프도 치다 포기했고 이런 것처럼 장비와 옷을 많이 사두고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에는 저에게 약속을 했죠. 30분을 꾸준하게 달릴 수 있는 체력이 되면 러닝복을 사겠다. 이렇게 했고요. 제가 20분을 뛰게 되던 시점에 30분은 뛸 수 있겠구나 싶어서 2주 먼저 질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런데이에 30분을 뛸 때는 새 옷과 새 장갑을 끼고 뛰었는데 정말 기뻤습니다. 해내고 있다는 성취감에 평소보다 좀 더 열심히 뛰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저 자신에게 선물을 하면 그것 때문에라도 더 열심히 하게 되거든요. 지름은 충분한 동기부여 수단입니다.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자신에게 주는 선물을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여러분들의 꾸준함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마지막 세 번째 자기계발의 비타민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기계발을 한다는 것에 자기는 스스로 혼자 나 자신을 의미하는 거죠. 결국 내가 나 자신을 움직여서 나를 일깨워내야 합니다. 자기계발의 본질은 행동입니다. 행동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이 자기계발의 성과죠. 그리고 성과가 축적된 합이 자기계발의 달콤한 결과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결과물이 독서량이 될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자신이 직접 쓴 책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시험 성적이나 자격증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결과물들을 이미 얻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결과물을 쥔 사람들을 만나서 동기부여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같은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그들과 인간관계를 구축하기를 원해요.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개발은 끝이 없는 길입니다. 빨리 가봐야 꾸준함이 탑재되어 있지 않으면 시간 속에 묻혀가지고 늦게 가는 사람과 결국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오래 지속하는 사람이 최고의 자기 개발러가 되는 거죠. 꾸준함을 탑재하려면 자신의 열정이 있어야 되지만 그것과 함께 약간의 제약이나 구속이 필요합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명확한 목표와 동시에 납기를 써놓아야 합니다. 이런 종류의 허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죠. 공동의 목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현재 진행 중인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연락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현재 수준에 올라서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면 꾸준하게 지금까지 해왔는지를 물어보세요. 그리고 함께 해도 될까요? 제안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드리면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저함만 없애면 여러분은 두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그들도 여러분들을 분명히 반길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진도를 체크하고 서로 피드백을 하다 보면 혼자 할 때보다 훨씬 더 재미를 느낍니다. 만약 오프라인에서 만날 기회가 생기면 마치 오랜 친구와 만나서 대화하듯이 대화가 끊이지 않을 거예요. 또 함께 같은 목표를 가지고 달리다 보면 만나고 싶은 멘토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럴 때면 멘토가 집필한 책을 함께 읽고 리뷰를 같이 공유하고 메일을 보내고 멘토가 진행하는 강연을 참석해 보십시오. 혼자 하면 망설이게 되지만 함께 하면 분명히 용기가 생겨서 가게 됩니다. 제 두 번째 책이 지난 4월에 출간이 되었는데 출간한 뒤에 부쩍 많은 분들이 메일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제가 책에 그렇게 써뒀거든요. 작가에게 메일을 보내라. 이걸 실천하는 겁니다. 제가 답장을 보내면 답장을 받게 될 줄 몰랐다면서 굉장히 기뻐하세요.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자기 개발을 지속하는 힘이 됩니다. 저는 책을 쓰던 시점에 작가를 만나고 싶어서 세바시 강연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대통령의 글쓰기의 강원국 작가, 그리고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의 김민식 PD, 시인 장석주 씨, 그리고 완벽한 공부법의 고영성 작가,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의 양창순 작가같이 이렇게 유명한 분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들의 강연에 동기부여를 받았고
저도 머지않아 세바시 강연장에 서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할 동료와 멘토를 꼭 찾으십시오. 그게 곧 자기계발 최고의 동기부여 절대 반지가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의 3가지 비타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오프라인 서점에 가라.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하라. 세 번째는 여러분이 함께할 새로운 사람을 만나라. 이 3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자기 개발을 꾸준하게 하시고 싶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3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잠시 멈추었던 자기 개발에 대해서 다시 시작해보고 싶은 생각 들지 않으신가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제 유튜브 방송이 여러분들의 자기 개발에 다시 시작이기를 기대합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